사람들은 말합니다. 비 오는 날 장례식을 치르면 하늘도 온다고. 하지만 그날 비는 유독 차가웠어요. 장례식장에 내리는 빗소리만이 67세 김혜숙 씨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상에서 숨이 가빠하며 한 말이었어요. 혜수가 약속해줘. 절대 자식들에게 다 맡기지 말고 당신만의 인생을 살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약속해달라고만 했어요. 장례를 마친 혜숙 씨는 딸 미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교육에 인생을 바친 어머니에게 이제 의지할 곳은 딸뿐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미선이가 전부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혜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던 제가 이제 딸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구나. 하지만 괜찮아, 가족이니까.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딸 미선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건조하고 피곤에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이 혜숙 씨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39세 딸 미선은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부담이 컸죠. 거실에서 어색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빠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구나. 네. 어머니도 힘드셨죠? 그런데 그때 사위 도연이 거실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조의금 정리는 다 하셨어요? 아직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혜숙 씨에게는 너무 빠른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머리가 복잡해서 어머니,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아빠 보험금이랑 집 정리 문제 말이에요.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선아, 아빠 장례 치른 지 겨우 사흘인데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장인어른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42세 사위 도연이 거들었습니다. 혜숙 씨는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에서 따뜻함 대신 계산적인 무언가가 보였거든요.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들으며 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 딸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숙 씨는 어느새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준호 학원 픽업 부탁드려요. 저는 회사 야근이에요. 설거지랑 빨래도 좀 부탁해요. 오늘 저녁은 간단히 라면으로 해주세요. 명령조로 바뀐 딸의 말투에 혜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여기 언제까지? 그 순간 사위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인어른 집이랑 통장 언제 정리하실 건가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속으로 장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던 기회주의자 도연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바라는 거니?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미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현실적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선 뭐든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혜숙 씨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평생 키운 딸인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시키는 일들. 그리고 틈만 나면 나오는 재산 이야기. 혜숙 씨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구나. 2주일 후 천둥과 빗소리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혜숙 씨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혜숙 씨 앞에 딸 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딸이 폭발한 것입니다. 뭐라고? 저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엔 이 집이 너무 좁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냥 어머니 집에서 혼자 사세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위 도연도 거들었죠. 장모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미선아, 너 정말로 엄마를 짐 싸세요. 내일까지. 쾅! 방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만이 혜숙 씨의 울음을 대신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뼈 빠지게 일한 어머니가 정작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순간이었어요. 그 밤 혜숙 씨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구나. 자식들에게 다 맡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비 맞으며 딸의 집 앞에 서 있는 혜숙 씨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67세에 갈 곳 잃은 노인. 평생 바친 사랑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랜 친구 춘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혜숙 씨. 68세 친구 춘자는 혜숙 씨를 다독였습니다. 혜숙아, 형부님이 남기신 거 정말 다 딸한테 넘겨줄 거야? 당신이 뭘 남겨뒀겠어. 반찬 가게로 겨우 살았는데. 아니야. 법무사님께 한번 물어봐. 혹시 모르잖아.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법무사 사무실. 혜숙 씨는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혜숙 여사님, 남편분이 비밀리에 적금을 넣어두셨네요. 매월 30만 원씩 20년간. 총 7,20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편지 봉투를 뜯는 혜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였어요. 내 사랑 혜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소.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당신을 보며 나는 몰래 돈을 모았소. 반찬 가게 수입에서 조금씩 당신 몰래 말이요. 이 돈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지 말고 당신 인생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아.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자 당신에게 주는 자유야. 사랑해, 혜숙아. 50년 부부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의 빛이었죠. 혜숙 씨는 그제서야 남편의 마지막 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맡기지 말고 내 인생을 살라고.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3개월 후 혜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한켠에 작은 수선 가게 혜숙이네 바느질을 연 것입니다. 혜숙 언니, 이 바지 기장 좀 줄여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재봉 실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양장점에서 일했던 경험이 67세에 다시 빛을 발한 것이죠. 언니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동네에도 소문났어요. 고맙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단골 손님들이 늘어가고 시장 상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혜숙 씨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혜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시장 아줌마들은 그녀를 가족보다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혜숙이, 오늘 점심은 우리 가게에서 먹어. 춘자야, 너무 챙겨주지 마. 미안해. 아침마다 혜숙이네 앞에는 수선할 옷을 들고 온 손님들로 줄이 섰습니다. 젊은 엄마들도 학생들도 할머니들도 모두 혜숙 씨를 찾았어요. 이 동네에서 혜숙 언니만큼 솜씨 좋은 사람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짐이었지만 여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딸 미선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죠. 어머니, 미선이구나. 초라한 모습의 딸을 보며 혜숙 씨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재봉틀을 멈추고 딸을 바라본 혜숙 씨. 무슨 일로 왔니? 도연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대출금도 많고. 어머니, 도와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가방에서 돈을 꺼냈을 혜숙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어머니, 내가 나를 내쫓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다.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사랑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67세에 찾은 진짜 자존심이었습니다. 미선아, 엄마도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여기 시장 사람들에게는 말이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어머니, 제발. 아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 엄마는 엄마대로 살겠어. 시청자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2800-3000 감동적인 마무리와 메시지 전달.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숙 씨의 수선 가게는 이제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명소가 되었어요. 혜숙아, 오늘도 손님이 줄을 섰네. 친구 춘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춘자야, 고마워. 내가 용기를 줘서 여기까지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이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단골들, 언니 실력 정말 대단해요 하고 칭찬하는 젊은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혜숙 씨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으로는 가족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김혜숙 씨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혜숙 씨가 몸소 보여준 거죠. 오늘도 혜숙이네 바느질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혜숙 씨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뭘 고쳐드릴까요? 이것이 바로 혜숙 씨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혜숙 그 자체로 사랑받는 삶이었어요.